모두를 위한 경제 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경제정책 브리핑실 코너. 오늘도 불꽃 남자 권혁준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서울시가 2023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과 또 새롭게 열리는 공공시설, 시민생활과 관련한 여러 제도들을 좀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는 책자를 발간한 건가요? 2023 달라지는 서울생활이라는 네. 걸 발간했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달라지는 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심소득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뭔가요? 일단 뭐 정부나 아니면 뭐 공공기관이나 특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새해 맞이하면요 항상 그 정책에 대해서 이제는 안내하는 책자를 좀 만들고 있는데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울시도 2023 2023년 달라지는 서울생활이라고 해서 이걸 전자책을 또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굉장히 네. 잘 나왔어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안심소득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이번에 좀 늘렸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이 안심소득 시범 사업이 뭔지. 이게 뭐냐면 서울시 내부에서 이 빈부격차를 좀 없애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모두 소득 보장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평등이 좀 심하다 보니까 네. 이런 것을 이제는 소득을 좀 보장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통 우리가 그 최저생계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소득을 조금 보존해주는 사업이죠. 그래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습니다. 보통 이런 거를 하후 상박 소득 보장 제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한자어죠. 이게 아래 하자, 두터울 후자, 윗상자에 열불 박자. 그래서 이제는 아랫사람에겐 후하고 윗사람에겐 박하다 이런 뜻인데 한마디로 이제 소득이 낮으신 분들에겐 더 많이 지원한다. 두텁게 지원하겠다. 두텁게 지원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작년 2022년 7월 11일에 첫 지급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5년간 이제 500가구를 선정을 해서 사실 이렇게 소득을 보전하게 되는데 네. 이번에 원래 계획대로 가면은 사실 이제 800가구예요. 2단계까지 와서 사실 이제 800가구로 확대할 예정인데 이거를 이제 1,600가구로 이제 늘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늘어난다. 이게 1,600가구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이번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소득 보장 제도를 누리실 수 있게요. 그렇죠. 이게 1,600명 몇 명 안 되잖아요. 사실 서울 시민이 많은데 그래서 시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래서 네. 지금 외국에서 많이 이런 비슷한 사업을 시험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연 이번에 서울시가 하고 있는 이 시범 사업이 성공을 한다 그러면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대상을 더 넓혀가겠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네. 지금 서울시가 이 안심소득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좀 이 사업이 성공을 해서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이런 어떤 소득 보전 사업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서울 복지 포털에 가보시면 됩니다. 이게 공개 모집을 하거든요. 지원 대상이 선정이 되면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소득이 없다 하신 분들은 최대 88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네.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217만 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 이제 보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좀 요번 그 시험 때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다. 좀 유의미한 결과가 좀 나와주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럼 지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진 않은 거예요? 아니, 그렇진 않죠. 아직은? 네, 아직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모집을 한다 그러면 지원 대상이 선정이 왜냐 더 뽑을 거니까 일단 1, 2차는 다 뽑아놨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 1,600명을 늘린다고 하니 만약에 더 뽑는다 그러면 이런 어떤 그 시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추가 지원을 받을 때 그때 네. 또 다시 내용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애인을 위한 버스 요금 지원 서비스도 진행이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동 수단이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또 한 가지 비용도 많이 부담이 되죠. 그래서 서울시는요 이런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이번 버스 요금 지원 사업을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서울 거주 6세 이상 그 장애인이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사실 장애가 좀 심하면 사실 혼자서 이동이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같이 동행하신 분이 필요합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동행하는 사람까지 무료 승차를 이제 지원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참 좋은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울과 뭐 경기, 인천 이렇게 오고 가는 버스 환승 시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나 인천 쪽에서 환승하신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원리는 그렇습니다. 요금을 선결제하면은요. 이게 시와 카드사에서 정산을 통해서 장애인에게 다시 환급해주는 구조로 이렇게 짜여져 있고 요거는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이제 이번에 나왔던 정책들이 이제 서울시에서 이번 연도에 새해에 새롭게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은 이제 6월에 구축돼 별도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애인을 위한 버스요금 지원 서비스 이것 말고 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새로운 복지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네, 국가 유공자이신 분들 또한 유족들에게 굉장히 좀 희소식인데 생활보조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다 받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월 10만 원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20만 원으로 인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는 눈에 띄고요. 또한 서울형 청년 문화 패스라고 해서 청소년들 말 그대로 이제 청년들 이런 분들에게 이제는 뭐 바우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화생활 좀 즐길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문화를 뭐 향유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뭐 청년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문화를 제공하는 콘텐츠 업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술이라든지 이런 분들에도 소득을 보존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 그 5월부터 새롭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연 한 20만 원 정도 바우처를 줍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적지 않은데요? 네,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연 20만 원이다 보니까 공연예술 관람할 때 쓰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청년 몽땅 정보통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야심차게 만든 사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계시는 청년분들 또는 청년 자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시니어분들이라면 청년 몽땅 정보통 가보시면 다 볼 수 있어요. 진짜 청년에 대한 정책들 다 나옵니다. 좋은데요. 네, 뭐 복지부터 시작해서 아니면은 뭐 취업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야심차게 만든 사이트니까 한번 꼭 들어가 보셔서 아마 그 청년들에게 도움되는 아마 정보들이 몽땅 있어요. 말 그대로 몽땅. 그래서 몽땅 정보통이거든요. 저도 이제 자주 들어갑니다. 청년은 아닌데. 근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네. 청년이면은 나도 포함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네. 몇 살까지예요? 보통 이제 만 34세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는 들어가 보시면은 지원 사업마다 달라요. 또 어떤 사업은 만 39세, 어떤 분들은 또 만 34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들어가 보셔서 지원 사업을 좀 보시면은 내가 청년인지 아닌지를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중요한 건 아시겠지만 올해 6월부터 사실 만 나이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좋아요. 네. 만으로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왜 다 서울시민 대상으로 하는 것만 알려주냐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이번에 나왔던 이제 서울시의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울시의 정책 소개하고 네. 또 경기 또 전국에 있는 또 정보를요 계속 모아서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례대로 전해주시고요. 네. 안전도 강화된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 이거 우리 아나운서님이 잘 들으셔야 되는 내용 같아요. 스토킹.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서울시가 원스톱 지원을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 동행 서비스도 지원하게 되는 건데 네. 그리고 보호시설도 연계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법률이라든지 소송 지원도 같이 이루어지고 심리 지원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토킹 피해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 중심으로 이제 불안에 떨고 계시는데 서울시가 그래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 문의는요. 02-1366번입니다. 여기에 문의하시면은 보호시설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스토킹에 대해서 좀 불안하신 분들은 꼭 지원을 한번 받아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특히 좀 이런 스토킹 문제가 많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았죠. 올해도 사실 스토킹 피해는 점점 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내용도 참 중요한데 아무래도 출산, 양육에 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서울시의 젊은 부부도 많고요. 무엇보다 손자, 손녀를 대신 돌봐주시는 어머님, 아버님도 참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힘이 되어줄, 육아 부담을 덜어줄 정책들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 서울용 키즈카페예요. 서울용 키즈카페 제가 이게 자꾸 이런 말씀 드리네요. 어떤 말씀이냐면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했다. 왜냐하면 이것도 서울시가 처음으로 야심차게 준비했거든요. 이건 처음인가요? 예, 키즈카페라고 해서
그 현재 이제 서울형 키즈 카페라고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5개소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 종로, 중랑, 양천, 동작, 성동이에요. 그러니까 애를 키워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 키즈 카페의 위대함을. 왜냐면 애를 거기다가 네. 같이 놀게 하고 애들끼리 놀고 잘 놀거든요. 네. 그때 이제 부모님들끼리 여유로의 한숨을 좀 돌리시거든요. 여유를 네. 좀 갖게 되는데 네. 그냥 이런 키즈 카페가 참 많으면 좋아요, 사실. 그런데 이걸 이제 공공용으로 만든 거죠. 서울시가. 그래서 이렇게 서울형 키즈 카페를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할 예정인데요. 일단 주 이용 대상이 있습니다. 만 0세부터 이제 9세까지고요. 좀 보호자 또는 단체, 보통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용이 가능한데 그 카페별 공간 면적이라든지 이제 놀이기구 뭐 종류에 따라서 연령이 좀 상이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방문하기 전에 좀 문의를 해주셔야 되겠고, 네. 이 키즈 카페 같은 경우가 2시간 기준으로 아동 1인당 3,000원입니다. 굉장히 싸죠. 오, 예. 원래 이거 엄청 비싸지 않아요? 비싸죠. 키즈 카페가? 예, 키즈 카페 비쌉니다. 2만 원도 막 훌쩍 네. 넘는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서울형 키즈 카페 공공용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서울시가 비용이 이거를 진짜 좋네요. 이거를 늘려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리 동네 키움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키움 포털 들어가셔서 예약 후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국에 5개소가 운영 중인데 앞으로 더 확대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서울형 키즈 카페니까 서울에 5개 네. 있고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민간에서 또 키즈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공공과 민간이 어느 정도의 이게 밸런스를 맞춰주느냐, 또 시장을 침해하지 않고 안 되죠, 상생할 그러면.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도 아마 좀 모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부모님들의 짧은 육아 해방을 보장해주는 키즈 카페. 네네. 네, 앞으로 좀 더 생겨나면은 뭐 부모님들이 저렴한 비용에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가사 서비스 지원도 이제는 해요. 사실 특별히 이제는 맞벌이 가구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네. 이런 분들에게 가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 150% 이하인 그 맞벌이 부부 또는 임산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해갖고요. 가족 돌봄에 공백이 발생했다. 이런 분들에게 이제 우선 대상을 지원을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당 한 6회 정도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굉장히 도움되는 정보거든요. 이런 게. 왜냐하면 내가 정말 맞벌이고 애가 갑자기 아플 때 네. 힘들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가사 서비스를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게 6월부터입니다. 6월부터 서울시 가족센터 누리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털에 가셔갖고요. 서울시 가족센터 이렇게 치시면 나오는데요. 네. 여기에 가셔서 이제는 신청할 수 있는데 보통 가사 서비스 하면 이런 겁니다. 뭐 방, 거실, 뭐 주방, 화장실 청소 같은 거라든지 설거지라든지 쓰레기 배출이라든지 이런 가사 서비스를 도와주는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집안일을 했을 때에 도와주는 서비스, 굉장히 좀 현실성 있는 서비스다. 이런 거를 서울시 가족센터에 가셔서 이제는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6월부터 시작이 네, 된다고요? 6월부터입니다. 잊으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6월이 되면은 5월 말 정도 되면은 다시 또 정리해서 전해드릴게요. 네. 또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맞벌이 부부 가장 큰 위기는 아이가 아플 때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애가 아프면요. 일단은 둘 중 한 명은 사실 휴가를 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회사에 눈치 많이 보입니다. 이럴 때 이제는 서울시가 이제 아이디어를 나온 게 아픈 아이 전담 아이 돌봄 서비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걸 이제 새로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린 자녀가 이제 아플 경우 병원에 갈 수 없거나 이제 보살핌이 어려운 경우 이런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이런 아픈 아이 전담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네. 돌봄 교육을 이수한 전담 아이 돌보미가 나오기 때문에 교육을 충분히 받고 있는 분들이 사실 여기 이제 서비스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1월부터 이제 바로 추진이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포털 말 그대로 서울시 포털 가보시면 볼 수 있고요. 또한 등하원 전담 아이 돌봄 서비스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등하원을 주로 하기 때문에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월부터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실 분들은 아이돌봄 서비스라고 포털에 이제는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동네 키움 포털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관련 내용을 또 안내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셔갖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맞벌이고 내가 자녀가 감기 걸려서 당장 병원을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가는 경우 이렇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아이가 예고 없이 그냥 갑자기 아플 때가 있으니까 그럼요. 그땐 네. 정말 눈앞이 캄캄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요. 1월부터 없습니다. 없잖아요. 저는 이제 있다 보니까 알죠. 이게 굉장히 현실성 있는 대책이거든요. 네. 정말로 이제 부모가 둘 중에 한 명은 정말 이게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 때 네. 서울시가 좀 이게 현실적인 서비스를 이번에 좀 만들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이건 네. 1월부터 바로 시작이 된다고 네, 하니까 1월부터 바로 추진입니다. 네,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아주 좋은 돌봄 서비스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 손에 내 아이 맡기기 좀 마음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한 정책도 혹시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시가 이번에 나왔던 게 이 현실성이 되게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아무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 교육을 이수한 전담 서비스 아니면은 뭐 그런 선생님께서 오신다 하더라도 일단 남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좀 찝찝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 이제는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뭔가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촌 이내 친인척이 손 자녀 등에게 이게 돌봄 수행 시 비용을 이제 지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친인척이 내 아이를 돌본다.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비용을 이제 지불하는 거거든요. 와. 그래서 시하고 이제 민간기관의 돌봄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이런 아이 돌봄비 지원 사업이 이제 하반기에 요거는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맘카페에서 되게 이슈입니다. 예, 사실 이게 맘카페에서 되게 이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믿을 분들에게 이제는 내가 친인척에게 그럼요. 맡길 수 있다 보니까 네, 가족들에게는 좀 믿고 맡길 수 있죠. 네. 이게 최대 1년간요 매월 30만 원씩 지원해요. 지원돼서. 예, 금액도 큰데요. 예,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게 지원 대상이 근데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해야 되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그 영아를 둔 이런 분들 그리고 그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또 네. 그 보통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양육 공백 발생 가능성이 있는 예를 들어서 맞벌이라든지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이번에 그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이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촌이네 친인척한테 내 아이를 맡기고 네. 이제 또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니까 비용을 좀 주고 싶은데 이 비용을 나라에서 서울시에서 대신 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돌봄 서비스죠. 예, 돌봄 서비스 수행을 한다.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이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이고 아이디어고 좋은 것 그럼요. 같아요. 예. 네. 예비부모 그리고 산모를 위한 정책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출산이 항상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그 정책들도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 정책, 금방 말씀드릴 정책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책 선물을 해줍니다. 책이요? 예, 예비 부모에게. 그 예비 부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육이 좀 필요하거든요. 공부할 게 많죠. 책도 사요. 또 서점 가서. 저도 많이 샀었고. 근데 이런 서울시에서 육아 관련 책 선물을 이제 제공을 하고요. 또한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죠? 엄마 아빠가 행복하지 아이들도 행복하거든요. 건강 회복 이제 지원도 하고요. 이동 편의 서비스 지원하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책 지원하는 거는요. 부모 책 한 권. 그러니까 예비 부모 임산부에게 부모 책 한 권이라고 해서 아이와 관련된 책을 한 권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또한 그 우리 아이 첫 책이라고 해서 태교에 도움되는 책 이런 것들도 사실 또 그림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서울시 육아 지원 정보 책도 이제 제공하게 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만약에 내가 이걸 관심 있다 하신 분들은 이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셔서 들어가시면은 서울시 북스타트 엄마 북도둠 서비스 좀 길지만은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네.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트 가셔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책 받을 수 있는 분들도 그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실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면은 가능하시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서비스고. 소득과 상관없이.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시스템 여기에 들어가셔서 이제 지원을 해보시고 이북 같은 경우에요. 사실 또 직도 받지만은 이북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뭐 서비스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실성 있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책을 어차피 사셔야 되거든요. 네. 어차피 사야 되는데 이걸 지원해 준다고 하니 얼마나 진짜 좋습니까? 좋네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참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2023년도에 많은 또 지원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산 후에 모아 애착 형성과 이제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모유수유 지원 서비스도 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뭐냐면 모유수유를 많이 권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신 확인주부터 출산 4주까지 보건소에서 신청을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한마디로 모유수연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관련 책자라든지 정보를 이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뭐 서비스라 볼 수가 있겠고, 네. 이거는 이제 애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산모를 위해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산모가 건강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도 이제는 지금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유모차. 예, 이런 소지할 짐이 많은 양육자를 위해서 이런 카시트, 비치된 택시 이런 이용할 때 포인트를 또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현실적이죠. 왜냐하면 택시 찾기 힘들어요. 유모차 끌고 택시 있으면 정말 힘듭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런가요? 네, 저는 아이가 없다 보니까 사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내용 중에 네. 공감이 살짝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우리 아마 평론가님이 이 방송을 이제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이제는 부모님들, 네. 애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은 아마 다 고객을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네. 유모차 끌고선 택시 잡으려고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짐을 실어야 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어려워요. 또 짐도 많잖아요. 짐이 정말 많다라고 많죠. 하더라고요. 예, 너무 많아요. 이동하려고 하면 거의 이삿짐 수준의 짐이 그래서 많다고 하는데 아마 공감하실 텐데 애 둘 데리고 택시 유모차 끄고 택시 탄다 그러면 진짜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에게 이제는 그 양육자가 영아를 동반하면서 편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카시트가 비치된 택시 이용 포인트를 이제 지원하는 제도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곧 선보일 예정인데, 이거는 이제는 그 엄마 아빠 택시 전용 앱이라고 있습니다. 요거에서 네. 이제는 곧 선보일 예정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인 내용들이 좀 이번에 많이 담기지 않았었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택시부터 이 책까지 정말 네. 세심하게 살핀 그런 흔적들이 느껴집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